새벽 4시 15분, 미국 동부의 가을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관 3층, 고요한 복도를 지나 청소 도구를 끌고 들어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김말순이라는 이름표를 단 76세 노인의 발걸음은 30년간 같은 길을 걸었기에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말순은 늘 그렇듯 빈 강의실에 인사를 건넵니다. 대답해주는 이는 없지만 그녀에게는 이 공간이 가장 편안한 대화 상대입니다.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고 책상을 정리하는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말순의 시선이 멈춘 곳은 칠판입니다. 어제 마지막 강의가 끝난 후 아무도 지우지 않은 수식들이 하얀 분필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천천히 지우개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의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지웁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칠판 맨 아래 구석에 한 줄만은 남겨둡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학생들은 그녀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건물에 항상 있는 노인, 말 없는 청소부, 동양인 할머니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할머니 수학 문제를 중얼거린대. 내가 지나가다 들었어. 설마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냐? 아니야, 진짜야. 칠판 앞에서 눈 감고 수식 따라 손가락으로 짚더라고. 학생들 사이에서 도시 전설처럼 퍼진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 말순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전 8시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에 들어옵니다. 말순은 이미 그곳에 없습니다. 그녀는 다음 강의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낡은 유니폼, 구부정한 허리,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작은 발걸음. 그녀의 존재는 마치 건물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레이먼드 교수님 첫 강의인데 작년에 시험 문제 어땠어? 미친 듯이 어려웠대. 아이비리그 통틀어 최고 난이도라는 소문이야. 학생들의 대화가 복도에 울립니다. 말순은 묵묵히 다음 강의실로 향합니다. 그곳은 레이먼드 킴 교수의 강의실입니다. 그녀가 30년간 맡아온 공간이죠.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레이먼드 교수는 항상 특별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킴의 도전이라 부릅니다.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를 던지는 전통이죠. 그리고 말순은 항상 그 순간을 지켜봅니다. 청소 도구함 뒤에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그러나 모든 것을 보며 새 학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레이먼드 킴 교수의 명성은 대학을 넘어 학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49세의 나이에 이미 수학 분야에서 전설이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말없는 청소부 김말순뿐입니다. 아침 9시 레이먼드 킴 교수는 당당한 걸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섭니다. 그의 등장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일순간에 잦아듭니다. 가르바디안 재킷과 단정한 셔츠,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이 공간의 주인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레이먼드의 목소리는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킴의 도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레이먼드는 분필을 들고 칠판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하얀 분필이 칠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복잡한 수식들이 그려집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 전 세계 수학자 중 누구도 완벽히 풀지 못한 난제입니다. 푸는 사람에게는 내 강단을 넘기죠.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레이먼드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그는 마지막 수식을 적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을 나섭니다.
남겨진 문제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저게 대체 뭐야? 작년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데 누가 저걸 풀 수 있을까? 학생들은 문제를 필사하며 한참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접근법조차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강의실 뒤편 청소도구함 근처에서 김말순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칠판의 수식을 읽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군요. 그날 밤 모든 학생들이 떠나고 캠퍼스가 고요해진 시간. 말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강의실로 돌아옵니다. 새벽 4시 26분, 그녀는 청소 도구 대신 하얀 분필 한 자루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말수는 칠판 앞에 서서 잠시 레이먼드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칠판 맨 아래쪽에 간결한 한 줄의 수식을 적습니다. 그 한 줄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마치 복잡한 매듭을 한 번에 풀어버리는 실마리와 같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말수는 분필을 제자리에 두고 조용히 강의실을 나섭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 42초,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레이먼드 킴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섭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칠판을 가리키며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레이먼드는 의아한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칠판 맨 아래에 누군가 적어놓은 한 줄의 수식. 그것은 단 몇 글자로 그의 난제를 완벽히, 우아하게 해결해버린 해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레이먼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반응을 보며 더욱 흥분합니다. 교수님, 저건 맞는 건가요? 누가 썼는지 아세요? 풀이가 정말 맞는 거예요? 레이먼드는 말없이 칠판 앞에 서서 한참을 수식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엽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풀이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레이먼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의실을 빠져나갑니다. 강의실 한켠에서 청소를 하던 말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시작된 복수의 첫 단추가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행정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레이먼드 킴 교수의 보고를 받은 학과장은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강의실에 침입했을 가능성 또는 학교의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모든 출입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팀장 마이클 도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숙련된 손길로 강의동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던 그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새벽 4시 26분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작은 체구에 놓인 청소 유니폼을 입은 김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칠판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적고 다시 나갑니다. 머무른 시간은 단 42초. 이게 다입니까? 네, 그 시간대에 강의실에 들어간 사람은 이 청소부뿐입니다. 학과장과 레이먼드, 그리고 몇몇 교수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김 말순이라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여기서 일한 청소 담당자입니다. 그녀를 불러오세요. 20분 후 말순은 학과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조금도 긴장한 기색 없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씨. 앉으시죠.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레이먼드 교수의 강의실에 들어가셨죠? 네, 청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칠판에 뭔가를 쓰셨더군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문제의 답을 썼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레이먼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푸실 수 있었습니까? 그건 세계적인 난제입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접근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학과장과 교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 혹시 수학을 전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물어보실 것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남겨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학보사 기자 클레어 윌슨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취재에 나섰습니다. 청소부가 레이먼드 교수의 문제를 풀었다고요? 정말인가요? 클레어는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강의실을 방문했습니다. 칠판 아래쪽에 적힌 그 한 줄의 수식. 그것은 분명 전문적인 수학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반드시 파헤쳐 봐야겠어요. 클레어는 학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김말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얻은 것은 단 한 장의 고용 서류뿐이었습니다. 1984년 청소 담당자로 처음 고용된 기록. 그 이전의 이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40년 가까이 일한 분인데 이것밖에 없다니. 클레어는 다음 날 말순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학교에 나왔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캠퍼스가 어둠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김씨 할머니,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말수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제 레이먼드 교수님의 문제를 푸신 분이 당신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말순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클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었나요?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말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클레어는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씨 할머니, 당신은 누구신가요? 정말로요. 말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레이먼드 킴 교수는 연구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학술지와 논문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한 줄의 수식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풀이 방식. 피읍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레이먼드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전 그가 MIT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작성했던 연구 노트였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멈췄습니다. 노트 한 귀퉁이에 적힌 작은 메모와 수식. 그것은 김말순이 칠판에 적었던 접근법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건 레이먼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메모의 출처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온 방문 연구원의 메모를 참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연구원의 이름이 뭐였을까? 김.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클레어 윌슨은 자신만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70년대와 80년대 한국 수학계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클레어는 1973년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생 명단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말순 수석 졸업. 그리고 그녀는 같은 해 한국 최초의 여성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였습니다. 클레어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았고 1978년 MIT 입학 기록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기록은 없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클레어는 MIT 아카이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말순에 관한 기록은 1982년 이후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녀가 준비 중이던 논문의 제목뿐이었습니다. 비선형 동역학 시스템의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연구. 클레어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제목의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제목과 유사한 논문이 1983년에 발표되었으나 저자는 김말순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레이먼드 킴. 이게 무슨 의미지? 클레어는 레이먼드 킴 교수의 초기 경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의 박사 논문은 바로 그 비선형 동역학 시스템의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클레어는 도서관에서 그의 박사 논문 사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논문을 읽으면서 클레어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논문의 구조와 접근법이 매우 독특했고 참고 문헌에는 김말순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는 직관적으로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클레어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MIT 도서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1982년 김말순의 연구 노트나 초고가 보관되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기 분실된 연구자료 목록에 김말순의 노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클레어는 점점 더 깊은 의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레이먼드 킴 교수의 초기 경력과 김말순의 사라진 연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한편 학교 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신비의 청소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일부 학생들은 그녀를 직접 찾아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순은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레이먼드 킴 교수는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강의 중에도 자주 실수를 했고 학생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평소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학생들의 우려에도 레이먼드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클레어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1982년 당시 MIT에 있었던 한국인 연구자들을 찾아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은 김말순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명의 은퇴한 교수가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김말순. 그녀는 놀라운 수학자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앞날을 기대했죠. 그러나 갑자기 사라졌어요. 논문 발표 직전에 말이죠.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연구 분야가 무엇이었나요? 비선형 동역학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었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와 레이먼드 킴 교수가 당시 알고 지냈나요? 킴? 아, 그 젊은 학생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같은 연구 그룹에 있었어요. 킴은 말순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었죠. 클레어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제 연결고리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김말순 자신의 증언. 이튿날 아침 캠퍼스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일찍 등교하여 그룹을 지어 무언가를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셨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조회수가 이미 20만을 넘었어요. 어제 저녁에 올라온 영상인데 말이죠.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클레어는 한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영상이 그렇게 화제가 된 거죠? 학생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클레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제목은 명문대 청소부 전설의 난제 풀었다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CCTV에 찍힌 김말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6분, 그녀가 강의실에 들어가 칠판에 수식을 적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거죠? 클레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 내부 CCTV 영상이 어떻게 외부로 나갔는지, 누가 이것을 올렸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이미 2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은 3,000개가 넘었습니다. 천재 청소부의 정체가 궁금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클레어는 즉시 레이먼드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오늘 강의는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메모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수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그들도 레이먼드 교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제 오후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클레어는 김말순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말순이 청소하는 시간대에 맞춰 강의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말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청소 담당자가 그녀의 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오늘 어디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오지 않으셨어요. 대체 인원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클레어는 점점 더 상황이 미스터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튜브 영상, 사라진 레이먼드 교수, 그리고 출근하지 않은 김말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캠퍼스 전체에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레이먼드 교수의 연구실에서 그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먼드 교수님?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움직임이 멈추었고 잠시 후 레이먼드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레이먼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모두가 교수님을 찾고 있어요. 레이먼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어, 넌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였지?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레이먼드는 책상 위의 종이를 클레어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30년도 더 된 낡은 종이였습니다. 수식과 메모가 빼곡히 적힌 연구 노트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내 박사 논문의 초고야. 30년 전 MIT에서 작성한 것이지. 오늘 아침 내 연구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 클레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붉은 펜으로 쓰인 짧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처음엔 내가 썼었지. 자네가 지운 그 부분. 다시 써뒀네. 클레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메모의 필체는 누군가 일부러 악필로 쓴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레이먼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1982년 나는 MIT에서 박사과정 중이었어. 그때 한 한국인 연구원이 있었지. 김말순이라는 사람이었어. 저도 그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수석 졸업생이자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였죠. 그녀는 놀라운 수학자였어. 그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었지. 나는 그녀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레이먼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당시 나는 박사 논문 주제로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우연히 그녀의 연구 노트 일부를 보게 되었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어. 교수님이 그녀의 연구를 도용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용이라고 하기엔 내가 그녀의 기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거야. 하지만 내 논문에 그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야. 클레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학계의 스타 레이먼드 킴 교수가 자신의 경력을 타인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학계를 떠났나요? 논문 발표 직전 그녀의 연구 노트가 사라졌어.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어. 그리고 얼마 후 내 논문이 발표되었지. 그녀는 아마 모든 것을 이해했을 거야. 클레어는 분노와 충격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겨온 김말순. 그리고 그녀의 아이디어로 명성을 쌓은 레이먼드 킴.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지워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와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레이먼드는 쓰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더 맛있다고 하지 않나? 그녀는 30년간 나를 지켜봤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게 돌려주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캠퍼스는 이상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더 큰 의문은 김말순의 행방이었습니다. 클레어는 말순이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학교 인사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얻은 주소로 찾아간 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계셨어요. 아침 일찍 짐을 모두 챙겨서 나가셨대요. 이웃 주민의 말에 클레어는 실망했습니다. 말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클레어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말순의 사물함을 확인했습니다. 청소 도구함 옆에 있는 작은 사물함은 비어 있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은 낡은 열쇠고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로 뭔가가 새겨진 단순한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클레어는 한국어를 아는 친구에게 사진을 보냈고 곧 답장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난다라는 뜻이래요. 한편 레이먼드 킴 교수의 강의실에는 당분간 강의가 취소되었습니다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의아해했지만 학과장은 단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레이먼드 교수님이 사직서를 제출했대. 아니야, 단지 휴가를 신청한 거래. 진짜 이유는 그 청소부 할머니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 클레어는 이 모든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학과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레이먼드의 조교를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무기한 휴가를 신청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놀랐답니다. 연구실 정리도 하지 않은 채 떠나셨거든요.
언제 돌아오실 예정인가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교수님은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말씀하셨어요. 클레어는 레이먼드의 연구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낡은 연구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유튜브 영상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김말순이나 레이먼드 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단순한 수학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제목은 지워진 이름, 다시 쓰여진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발표하기 전 그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말순이 정말로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클레어는 말순이 일했던 모든 강의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청소했던 칠판들, 그녀가 앉았던 자리들, 그녀가 만졌던 책상들. 그러나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어는 레이먼드의 첫 강의가 열렸던 그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비어 있었고 칠판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칠판 아래쪽에 닿았습니다. 맨 아래 구석, 김말순이 항상 지우지 않던 그 부분.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했으니 이곳에서 끝내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좌표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즉시 그 숫자들을 지도 앱에 입력했습니다. 그것은 캠퍼스 내의 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된 도서관 지하 보관소였습니다. 클레어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지하 보관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서적과 논문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그녀는 사서의 허락을 받아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정확한 위치는 K섹션의 맨 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980년대 이전의 논문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천천히 책장을 따라 걸었고 마침내 한 구석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진실을 찾는 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연구 노트와 사진 한 장,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에는 김말순의 이름과 1982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원래 연구였습니다. 비선형 동역학 시스템에 관한 혁신적인 접근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레이먼드 킴이 자신의 논문에서 사용한 개념들의 원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은 젊은 시절의 김말순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의 말없는 청소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꿈을 품은 날, 197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준 당신에게 나는 이제 떠납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으니까요. 내 이름이 지워진 그 순간부터 나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진실을 되찾는 것.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임을. 내가 풀었던 그 문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노트에는 내가 30년간 발전시켜온 이론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나의 흔적을 당신이 기억해 주시길. 김말순 클레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소중히 챙겨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김말순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 유튜브에 등장한 명문대 청소부 전설의 난제 풀었다 영상은 이튿날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칠판 의유령 해시태그가 널리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왜 청소부로 일했던 걸까? 클레어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장문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김말순의 이력 레이먼드 킴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30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무엇을 계획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즉시 학교 신문 온라인판에 게재되었고, 이 사건은 곧 주요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천재 수학자, 명문대에서 30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지켜본 복수국 사라진 연구 도용된 논문,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 차별과 부정의에 맞선 한 여성 수학자의 침묵에 한거 학술계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몇몇 수학자들은 김말순의 연구 노트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접근법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30년간 발전시켜온 이론들은 현대 수학의 여러 난제를 푸는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녀를 칠판의 유령, 42초의 천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칠판의 문제를 풀기 위해 썼던 시간, 단 42초가 그녀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분노하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정말 실존하는 인물인가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더 일찍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레이먼드 킴 교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클레어의 기사가 발표된 후 학교 측은 마침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이먼드 킴 교수는 무기한 휴직 상태이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학술 활동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수학계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몇몇 저명한 수학자들은 김말순의 연구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녀의 이론에 기반한 레이먼드 킴의 논문들도 모두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말순이 칠판에 적었던 그 한 줄의 풀이는 특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학자들은 그 풀이의 우아함과 창의성에 경탄했고 그것이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새로운 수학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명칭을 붙이는 문제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김의 정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전체 연구를 평가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계에서는 공식 명칭을 정하지 못했지만 대중들은 이미 그것을 칠판의 공식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의 공식은 단순한 수학적 발견이 아니다. 그것은 30년간 침묵했던 한 여성의 목소리이며 학문적 정의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다. 한 유명 수학자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클레어는 계속해서 김말순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말순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유일한 단서는 도서관 지하에서 발견된 그 상자뿐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상자의 내용물을 바탕으로 김말순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연구 노트를 수학과 교수들에게 전달했고 말순의 사진과 편지를 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제목은 단 2글자였습니다. 감사. 이메일 본문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지만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어딘가의 창가에 앉아 있는 김말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분명 최근에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클레어는 이 사진이 말순이 자신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학계에서는 김말순의 연구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초기 이론부터 최근까지 발전시켜온 개념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30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비밀리에 발전시켜온 이론들은 현대 수학의 여러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레이먼드 킴 교수는 여전히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들과 학생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모든 직위에서 사임했다는 소식만이 전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말순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진실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천재 수학자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영감의 원천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였을까?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교수, 사실 알고 있었던 거 아냐? 인터넷 포럼과 댓글창에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과 추측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습니다. 김말순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지워질 수 없다는 것.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인터넷에는 새로운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한 한국계 여성 유튜버가 올린 다큐멘터리 지워진 이름, 되찾은 공식이었습니다. 클레어 윌슨이 제작한 이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영상은 김말순의 생애를 차분히 추적했습니다. 1973년 서울대 수학과 수석 졸업생, 한국 최초 여성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 그리고 MIT 유학생이었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왜 갑자기 학계를 떠나 30년간 청소부로 살았는지 그 비극적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논문 도용과 성차별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말이 아닌 증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클레어의 내레이션은 김말순이 남긴 연구 노트와 편지를 통해 그녀의 내면을 그려냈습니다. 천재성과 인내,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가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1982년 신문 한 귀퉁이에서 발견된 찢어진 사진 조각이 등장했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은 단 한 글자, 김. 이제는 세상이 그녀의 전체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지운 이름은 우리가 다시 썼습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 수학계와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수학협회는 김말순의 업적을 기리는 특별 세션을 개최했고, 여러 대학에서는 여성 수학자들을 위한 김말순 장학금이 제정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수학관 앞에 그녀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했고, 그녀가 풀었던 문제는 이제 정식으로 김의 정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과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레이먼드 킴은 모든 직위에서 사임한 후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김말순의 고향을 찾아가 사죄했다고 합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논문에서 김말순의 공헌을 인정하는 수정문을 발표했습니다. 클레어는 졸업 후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여성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김말순에게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엽서를 받곤 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항상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말이 아니라 증명으로 이뤄진다. 진짜 천재는 이름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그녀의 공식은 지금도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 청소부 대체 누구였을까? 진짜일 리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풀렸으니까. 분필 한 자루 지워진 이름, 그리고 다시 쓰인 역사. 김말순의 삶은 끝내 증명해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